반갑습니다. 피쇼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지방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왜 가냐라고 물으시면 이틀 전에 사건 기록 열람을 했었는데 결제 중이라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전화를 했고요. 전화해서 확인하니 이제 결제가 떨어져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오전에 사건 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서 울산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고요. 낙찰하고 이제 3일이 지났는데 제가 낙찰받았던 물건의 소유자에게는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왕 가는 김에 사건 기록 열람도 하고 울산지방법원 옆에 제가 받았던 낙찰 물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물건지에 들러서 한 번 더 접촉을 시도해보고 기존에 낙찰 물건지에 가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문 틀에 꽂아 놓았던 안내장 그리고 우편함에 꽂아 놓았던 안내문, 그것들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기 집 우편함에 뭐가 들어와 있으면 봅니다. 이틀 동안 집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틀에 꽂혀 있는 게 떨어져 있겠죠. 그럼 읽어봤다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명도 관련 안내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왜냐면 법무법인이라든지 일부러 낙찰자의 약해진 심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또 수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정보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스케줄은 이제 울산지방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고, 열람을 하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스토리, 그 다음에 잘 운이 좋으면 또 핸드폰 번호도 알 수 있겠죠. 이거를 혹시 복사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다 담아 놓을 수 없잖아요. 오늘의 꿀팁 나갑니다. 사건 기록 열람을 할 때 공개된 책상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어지거든요. 보시면서 굳이 돈을 내서 복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가 중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인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종 스토리라든지 내가 미리 알아놓고 기억하면 좋을 정보들이 있다면 그거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꿀팁, 사건 기록 열람을 할 때 내가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머리에 다 담을 수 없거든요. 근데 안내상으로는 열람을 해서 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사를 하면 또 늘지 않습니까? 굳이 복사를 하지 마시고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화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조용히 사진을 찍으시면 된다. 인적사항이라든지 스토리, 전화번호 같은 게 나와있다 라고 하면 그걸 사진을 찍으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시거든요. 왜냐면 다 제가 머리에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펜으로 옮겨 적어서 가거나 아니면 열람 복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꿀팁, 사건 기록 열람을 할 때 중요한 정보가 나오거나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복사나 아니면 손으로 옮겨 적지 마시고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시라. 그것도 조용히, 너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대놓고 찍으면 안 되겠죠. 조용히. 오늘 첫 번째로 울산지방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고, 두 번째로는 물건지에 가서 안내장을 잘 보셨는지,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런 여부들을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과정에서 또 영상을 남겨드릴 거고요. 이게 경매 초보자분들께서 보통 낙찰을 받으시면 받았다고 또 걱정, 아니면 받은 이후에 명도를 할 때 또 명도에 대한 걱정, 그런 게 있거든요. 경험을 쌓이다 보면 아시겠지만 낙찰을 받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게 낙찰자의 편입니다. 안 되면 강제집행이라는 법원의 힘을 이용해도 되고요. 모든 게 낙찰자의 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안내드리고 저는 이제 울산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울산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저 사건 기록 열람을 하고 이제 다시 나와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민사 신청과에 가서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고 이제 해당한 경매계로 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시면 되고요. 과정에서 아마 인적사항이라든지 경매에 나오는 스토리, 그리고 운이 좋으면 전화번호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을 하고 법원에서 방금 나왔습니다. 민사신청과에 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시고 수수료가 500원 들거든요. 법원에 오실 때 잔돈을 들고 가시면 편한 게, 이게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밖에 안 됩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수입인지 500원을 사오라고 하거든요. 사건 기록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당연히 인적사항 이런 거는 알 수 있었고요. 53년생이신데 그러니까 한 70대 정도 되시죠. 배우자 한 분과 같이 거주 중이시고 가장 중요한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저축은행에 한 2억 정도를 빌리셨는데 대출을 못 갚으셨고요. 원리금 상환이 수차례 안 되셔서 이제 저축은행에서 경매를 넣었고,
플러스 임금 채권. 본인이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해서 직원한테 임금을 체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도 있다 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후에 쭉쭉 넘기다 보니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하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누가 살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본인과 배우자분이 거주 중이시고 이분의 전화번호와 사업장 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스케줄은 이제 물건지에 가볼 거고요. 물건지에 가는 과정에서 이제 세 번째 스케줄은 이분의 사업장까지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장까지 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심리적 압박이 더 클 거거든요. 전화번호를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50% 이상의 확률로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알면 제가 수월하죠.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전화번호 안 바꿨을 거고,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잘 안 바꾸잖아요. 또 그리고 70세이시니까 더 안 바꿨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서 이분의 가족 관계, 그리고 사업장 플러스 전화번호, 그리고 이분에 대한 스토리, 이런까지 다 얻을 수 있거든요. 500원 치고는 되게 좋은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낙찰을 받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길 아니면 미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결제가 난 뒤에 사건 기록 열람을 하시면 500원으로 이렇게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저는 다음 행선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선지인 물건지 앞에 왔고요. 채무자께서 제가 드린 안내장을 보셨는지, 그리고 출입이 하셨는지, 플러스 접촉이 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물건지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벨을 눌러서 접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항상 서류 가방에 이쪽에 핸드폰을 꽂아놓고 그 녹음기를 켜놓고 가거든요. 그냥 녹음기를 켜놓고 가는 이유가, 채무자와 갑작스럽게 접촉이 되었을 때 이분께서 횡설수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한 번 더 들었을 때 중요한 단서, 중요한 정보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언제까지 나간다든지, 얼마까지 뭐 이사비를 달라고 한다든지, 또 그거에 대한 살짝 뉘앙스,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채무자 거주지에 갔을 때 이렇게 서류 가방 녹음기를 켜놓고 들어갑니다. 핸드폰 녹음기가 생각보다 음질도 좋고 수음도 잘 됩니다. 꼭 명도 협상을 할 때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들어가셔라. 중요한 단서, 아니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특히 초보자분들 경우에 직접 만나시면 우왕좌왕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녹음을 해놓고 마음이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 내용도 더 잘 들리고, 아,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리뷰도 되고,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꿀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꿀팁, 채무자와 명도 협상을 하기 전에 꼭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고 해보자. 자, 이제 저는 물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06호. 오, 들고 가셨네. 그러면 이제 채무자는 인지를 하고 계신 상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채무자 집 앞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706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제가 안내문을 꽂아놓고 왔거든요. 안내문이 사라졌다 라는 뜻은 이게 내용을 보셨다, 거주를 하고 계시고, 플러스 안내문을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계십니까? 채무자분이랑 배우자분께서 집에 안 계실 수도 있고 아마 접촉을 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이웃 우리 교회라는 곳을 다니시는 것 같네요. 이쪽 교회 가서도 뵐 수 있겠죠. 지을 때부터 이 집에 들어와서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붙였다, 이런 것들 다 아마 실제로 다니시는 걸 겁니다. 물건지에 떠나기 앞서서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릴 건데요. 사건 기록 열람을 하셔서 스토리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명도 협상을 하려고 현관문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접촉은 안 됐지만 안내장을 읽으셨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이 교회에 다닐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왜?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등기부 초본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채무자분은 분양받아서 계속 거주 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앞에 이렇게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거는 본인이 직접 다니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배우자께서 직접 다니고 계신다, 교회에 연락을 하거나 이 교회에서 접촉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채무자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수록 저한테는 유리합니다. 이렇듯 낙찰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서 채무자 스토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적사항, 전화번호, 지금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
사업장까지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물건지로 왔을 때는 이분께서 안내장을 보셨구나, 우편함 그리고 현관문 틀 앞에 꽂아놓은 그 두 개의 안내장을 다 보셨고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하면서 알아보실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는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분이 교회에 다니시는구나, 왜냐하면 집주인이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세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교회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다, 이분은 100% 교회에 다니신다 라는 또 하나의 단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살아있는 정보거든요.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조금 더 위에서 명도 협상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예정은 없었지만 세 번째, 지금 채무자의 사업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업장을 한번 보고 다시 부산 사무실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행선지인 사업장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눈앞엔 사업장이 있는데요, 제가 확보한 거에 따르면 기계 장비 관련 도소매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디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사업 중이신가 아니면 사업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압박이 되는 게 내가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이 사업장을 우리 채권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이 넘어가는데 내가 만남을 피하고 있는데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업장을 알고 있다.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큰 압박이거든요. 일전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울산이었는데요, 횟집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관리비를 납부를 안 하시고 이사를 가신 겁니다. 왜 납부를 안 하시냐라고 했더니 피하시더라고요. 요즘 횟집이 온라인에서 주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단체 톡방 같은 데 들어가서 그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해서 저 누구인데 아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5분 만에 전화 오셔서 이사비를 바로 내시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버는 그 모임 방에 들어가셔서, 아니 고객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압박감이 될 수 있거든요. 정보를 알면 알수록 저한테 이득이거든요. 사업장 간판에 보면 사업장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에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업장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에어컨 실외기로 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사업장 안에는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외근 나가신 것 같은데 사업장 탐문을 통해서 이제 사업장의 전화번호 그리고 어떤 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사업장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눈대중으로 볼 수 있었고요. 하루를 또 요약하자면 울산지방법원에 가서 채무자의 스토리 그리고 가족관계, 인적사항 그리고 사업장 전화번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건지인 거주지를 방문해서 안내장을 놓아놓고 갔던 우편함 이제 보셨구나, 인지를 하셨겠구나. 그래서 명도 관련해서 막 수소문하면서 친구들이랑 인터넷이랑 다 동원해서 찾아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뭐다? 모든 편은 낙찰자이겠다. 그거를 지금 점점 현실을 깨닫고 계실 거고, 제가 아마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세 번째,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서 이제 사업장까지 알게 되었거든요. 사업장까지 탐문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알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확보를 하고 이제 다시 부산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성과가 있었거든요. 사건 기록 열람을 한다고 해서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게 했을 때 전화번호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초본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업장까지 이렇게 되게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많은 정보들을 가지면 무조건 제가 유리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제 사무실로 복귀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임장을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정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유튜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실전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알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라는 거는 남겨놓기도 힘들고 영상으로 찍기도 힘들거든요.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한다 라는 노하우, 꿀팁까지 전달드리면서 영상을 좀 전개해 볼까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당연하고 이제 익숙해버려서 몰랐던 것들이 처음 보시는 경매 초보자 아니면 경매를 실전에서 하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다고 해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응한다, 그럴 때만 알거든요. 어떤 것이 궁금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는 과정 그리고 매도를 하는 과정, 그런 것까지 다 공유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실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꿀팁들이 구독자분들께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을 찍는 저에게 또 하나의 이제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